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유명했던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탐방을 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IT 쪽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5G 관련된 회사. 그래서 좀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네.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 거죠. 아, 그래요. 지금 뭐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머큐리 땡크빌 군 뭐 네페스 더 가나요부터 저희 홈쇼핑 쇼호스트로 영입하고 싶네요. 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갔던 기업 과연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룽투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룽투 코리아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제 최대 주주가 중국 게임 회사 네. 최대 주주고요. 원래는 과거에 이제 아이네스쿨이라고 하는 아마 이제 인터넷 어릴 때 조금 이렇게 해보셨으면 아이네스쿨이라고 하는 네네. 교육 사업하는 그런 사이트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회사가 이제 중국의 게임 회사한테 인수가 되면서 룽투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명이 변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직접 이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이제 퍼블리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된 게임을 유통하거나 혹은 이제 이 서비스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퍼블리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IP 저작권 사업,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을 똑같이 혹은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소재를 활용해서 다른 게임사들이 이제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IP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열혈 강호 아마 만화책을 통해서 아마 많이 유명했었던 굉장히 오래된 과거. 만화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열혈 강호? 그것도 게임이 출시돼서 상당히 그 히트를 많이 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고요. 그 관련된 이제 IP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IP 수수료를 받는 상장 주수는 한 2,500만 주 정도 수준이고요. 시가총액 한 1,4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빈약했었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거래도 좀 많이 늘어난 추세고 주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상승하기 이전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무난한 정도의 수준까지 주가가 좀 잘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의견들 막 불이 나네요. 룽투 회사는 괜찮음. 조민규 좋은 회사 소개. 그렇게 해주셨는데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뭐 룽투 가야 또 뭐 매집해야겠네 이런. 근데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나가는 종목 여러분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이런 종목들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세세하게 알아보자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꼭 따라서 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자 그럼 룽투 코리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듣기 전에 일단 게임 회사잖아요. 네. 게임 회사를 가면 뭔가 좀 인테리어부터 어딘가요 위치가 일단 여기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 그래요? 있고요.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는 이제 컴투스 또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소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컴투스도 탐방을 가봤지만 이제 게임 회사니까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있을 거 여기 나오네요. 역시 나오네요 여기. 그리고 게임 회사는 이런 게 있어야죠. 가면 진짜 그 오락실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룽투 코리아는 이제 여기 앞에 메인 이제 정문을 딱 들어가면 이제 보여지는 화면인데 화면을 잘 보시면 이제 태극기가 있고 옆에 중국 국기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어떤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게임 회사. 캐릭터들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누가 또 캐릭터인지 이렇게 모르겠고. 할까봐. 그래요. 좋습니다. 룽투 코리아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룽투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발짝씩 저희가 더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룽투 게임이라고 하는 중국 게임 회사가 이제 최대 주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이거 모바일이라고 하는 열혈 강호 IP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란투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란투 게임즈는 그 NHN 라인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서비스라는 이제 네이버 계열사 있죠. 네. 그 회사하고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게임을 개발했고 8월 달에 이제 테라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MMORPG 게임 오픈했었었는데 그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퍼블리싱을 했었고 지금도 구글 매출 순위에서 한 10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사전 예약자 수가 한 200만이 넘어가면서 좀 큰 반향,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조금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를 좀 못 미쳤었지만 사실은 처음 만든 게임치고는 상당히 좀 반응이 좋은 지금도 뭐 구글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임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임 한 1000개가 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임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룽투 코리아가 하고 있는 퍼블리싱 사업과 이제 자회사 그다음에 모회사가 또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네. 모회사가 게임을 개발한 것도 룽투 코리아에서 퍼블리싱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란투가 개발한 것도 나중에는 또 한국에서 또 뭐 퍼블리싱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측에서 기대하는 방향성은 종합 게임 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저도 좀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모습으로 좀 회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중국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중국에서 신규 게임에 대한 허가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호가 막혔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판호가 재개됐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외국에서 만든 게임,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인 게임 회사가 만든 게임이 아닌 것들은 지금 판호가 허가가 안 되는데 룽투 같은 경우,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했던 게임을 한국에 검증을 받아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게임이 잘 안 되면 사실 개발 비용이 그렇죠.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근데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번 이제 그 게임이 한번 운영이 되고 네, 네.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처음에 하다 보면 이제 버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죠. 오류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그 완성도가 높아진 게임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 갖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게임을 또 중국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내 게임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경쟁 관계의 상황이지만 그런 어떤 틈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룽투 코리아가 그런 유리하다. 부분에서는 약간 좀 유일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에 대해서는 네. 젊으신 관심이 많으신 네, 분들은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게임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네. 게임 회사에 대한 이제 관심은 네.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의 사업을 하는지도 굉장히 사실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농심 그러면 거기 라면 뭐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게임 회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게임 회사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NC소프트. NC소프트 있죠. NC소프트 하면 딱 나오는 게 리니지. 리니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컴투스의 뭐 서머너즈 워라든가 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네,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네.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게 작은 혹은 네. 새로운 게임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늘려나가는 회사.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 비용이 개발을 하는 그렇죠. 게임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동안 사실 큰 회사들 말고는 게임을 여러 가지를 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3개의 게임을 출시를 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비용적인 측면이 크게 리스크가 없는 거죠. 게임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자회사나 이제 모회사는 게임을 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게임에 대한 유통을 통해서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요. 근데 게임이 하나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게 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지고 그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나의 게임이 오픈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매출이 더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게임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의 매출이 나왔으면
뭐 3개월, 6개월 뒤에는 조금 감소를 하되 또 3개월, 6개월 뒤에 새로운 게임이 더해지기 시작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에 대한 매출단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게임사의 그러니까 게임계 유통사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유통하면 우리 옛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CD나 그렇죠. DVD 같은 거를 이제 사가지고 비디오 가게에서 이렇게 빌려서 보고 뭐 이렇게 이랬었죠. 네. 하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사실은 게임사는 개발을 하고 거기에 뭐 어떤 과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도맡아 가지고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의 게임을 오픈을 했고요. 올해 8월 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테라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임이 자회사가 만든 게임 오픈을 했고 네. 이제 보스레이브가 8월 20일 날 오픈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스레이브 같은 경우도 구글 순위 매출 순위에서 지금 한 뭐 높은 단계는 한 20위권 한 중반, 그다음에 지금도 한 40위권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개의 게임 중에서 지금 자회사가 만든 게임이 한 10위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룽투 코리아가 유통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게임이 한 40위 정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3분기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 회사 회사의 모든 건 뭐니 해도 회사의 자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자산 가치라든지 이 좀 세부적인 이야기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이 회사는 2015년도에 이제 인수가 되어졌고요. 네. 2016년도에 자본이 한 800억이었었는데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0억 정도까지 자산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상장된 회사 중에 더이엔엠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한 400억 정도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본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란투 게임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 가치 이번에 이제 테라 클래식을 오픈을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이제 게임에 대한 실적, 매출과 이익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자회사에 대한 가치도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자산 자체는 한 1,200억에서 한 1,300억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게임이 출시가 좀 안 됐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실적이 부진했었다가 이제 올해 1분기 그다음에 상반기로 가면서부터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좀 크게 뭐 2분기 같은 경우에 177억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 이제 자회사에 대한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무채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무 구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회사 어떻게 뭐 투자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들 지켜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게임 회사들보다는 어떤 게임 출시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덜하다. 네.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리스크 크지 않다. 그다음에 게임이 출시하면 어찌됐든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분기든 뭐 다음 게임이 연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에 출시했던 8월 달에 출시했던 게임의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하고 중국 게임 시장과 한국 게임 시장에서 어떤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적인 시너지가 지금 본격화되기 위한 바로 이제 출발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 새롭게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기대를 했을 때 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